7월 빅스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안 한다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뭐 한다고 굳혀지고 있죠. 언제부터? 6월에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한 이후부터. 하지만 또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인플레이션을 억눌러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확확 올릴 수는 없으니까 단서를 달아줬죠. 그런데 그 단서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졌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 자, 7월 5일에 6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죠. 6%가 올랐습니다. 또 경신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속적인 저물가 상황에서 이번에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5월에 5.4%를 경신하는 6%가 나왔고 특히 뭐가 많이 올랐어요? 민생에 직결이 되는 생활물가지수, 그 다음에 뭐 신선식품지수 이런 것들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 전에 뭐라고 단서를 달아줬어요? 6월 물가가 6%대가 나오면, 자 6.0%는 6%대죠.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 뭐 가능성이라고 하지만 보통 한국은행이라든가 정부라든가 뭐 국토부라든가 대부분 다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진짜로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왜냐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딱 다음 주 7월 13일에 금통위 회의가 있는데 또 이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항상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는다. 6%대 나오면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 저 정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6%대가 나온다. 물가가. 그러면 빅스텝을 한다. 이 얘기죠. 문제는요. 6%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느냐. 그래서 보면 어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로 웃돌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상화 속도와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자, 유동성을 축소하는 게 정상화입니다. 부동산도 폭등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정상화예요. 지금 정상화란 말을 굉장히 이상하게 쓰고 있는데 정상화는 정상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부동산은 지금이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막 그런 말 써먹는 인간들은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가 선제적으로 완화 정도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21년 8월부터 베이비 스텝을 밟고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미국은 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그리고요, 금리 인상 시작 전에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낮지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 22년 6월이 됐을 때 1.75%로 기준금리가 맞춰졌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월에 금통위 회의가 없었으니까 우리나라는 7월 13일 날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7월 28일에 하죠. 지금 미국은 거의 뭐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한다 라고 거의 예견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적어도 빅스텝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 하지만 그러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데 물가가 6%대가 나오면 빅스텝 한다. 즉 물가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진행하겠다 라는 이야기였는데 6%가 나왔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이 속도로 오르면 7, 8%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즉 7월에 빅스텝을 하고 8월에도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굉장히 빨리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다. 거기다 이제 기대 인플레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란 뭐예요?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 3.9%가 예상이 됐다. 즉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물가가 금방 꺾이겠네요. 이 심리가 조금 더 천천히 꺾이겠네. 더 올라갔다 꺾이겠다. 더 올라갔다 꺾이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월가에서 했단 이야기인데 미국과 유럽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하겠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지속하기는 매우 어려우니까 내년 말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그래서 연준이 실업률 증가와 경기 침체에 직면하고 금리 인하로 대응할 것. 여기저기서 나오죠. 저기 노무라 뭐 이런 데서도 나오고. 그런데요. 내년에 금리 인하되고 얼마 전에 주사년이었죠? 거기서 2024년부터 다시 오른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받쳐주기 위한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죠. 저게 대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인데 부정적인 소수의 의견은 다 묵살해버리더니 지금은 자산시장 거품 생기는데 긍정적인 의견들은 어떻게든 찾아서 다 발표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되겠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무슨 인플레이션이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21년 2월. 1년 반 전부터 지금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계속 나온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이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나요? 중국발 코로나 봉쇄 터졌나요? 이런 것들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죠.
왜냐? 수요는 회복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소비가 좀 활성화된 정도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만큼 수요가 엄청나게 회복되었다. 물론 이게 보복 소비라든가 조금 더 튀어 보이는 건 있겠지만 그 전 이상으로 엄청나게 회복이 됐다. 이런 상황은 아니죠. 다 뭐예요? 돈 풀었는데도 물가가 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의 논리가 있는데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이 됐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돈을 풀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었던 정도였는데 지금 수요가 폭등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전만큼만 회복이 됐어도 공급은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고 돈 풀어서 화폐 가치 떨어진 거 확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터진 거죠. 심각하게. 그래서 미국은 지금 40년 만에 최대 인플레이션을 맞고 있다. 이 정도고 수요가 회복된 게 아니라 돈을 풀어서 생겨난 인플레이션이다. 즉 지금 경제 위기는 뭐 때문이에요? 자, 20년대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한 위기였죠. 21년도부터는 무슨 위기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 플러스 과잉 유동성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시기에는 지금 뭐 확진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초창기만큼 공포 심리가 심해지고 이래서 막 경기에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 때문에 제약되는 게 많고 이런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이제 과잉 유동성 문제가 터졌다. 그러니까 지금의 막 경기 침체 이런 거를 예전처럼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잉 유동성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위기가 오면 유동성을 푼다. 유동성을 풀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은 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였어요? 빈부격차 커지고 자산시장 거품 요 정도의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유동성을 이만큼 푼 게 아니라 이만큼 풀었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왔다. 즉 지금의 경기 침체는 유동성을 많이 풀어서 생긴 경기 침체예요. 그런데 경기가 침체되니까 유동성을 풀어서 해결한다. 이거는 굉장히 옛날같이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물가가 얼마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금리 더 빨리 올려서 잡아야 하는 이유 뭐예요? 미국은 한국의 2배로 오르고 있는데 2배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따라잡았죠. 우리나라는 6%까지 올라왔다. 자, 그런데 뭐예요? 자가 주거비가 물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집값 폭등해서 인플레이션 심각하니까 금리 더 올려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가 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다. 우리나라도 문제가 생긴 게 큰데. 그래서 보면 어때요? 주거비 물가가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생필품 뭐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주요 항목 비교해보면 어때요? 주거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집값이 얼마나 폭등했는데.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올리고 부동산 잡아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집값에 대해서 대응을 그따위로 나오느냐. DSR 막 바젤 쓰리니까 풀지는 못하겠고 어떻게든 저기 정부가 꼼수 찾아서 우회해주고 있느냐. 다 이런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더 높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진행되더라도 쉽사리 잡히지 않는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부터 막 모기지 금리 올라가니까 상황 어때요? 거래 줄고 가계부채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집값도 이제 꺾이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뭐 꺾이고 있더라도 주담대는 계속 늘어나고 계속 버티죠. 이게 왜 차이가 나겠어요? 통계 집계의 차이지. 자, 그러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부동산으로 부자. 아직도 그래요. 1위는 부동산 부자. 왜? 요거 박살났으니까.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어때요? 오히려 부동산 비중 줄었죠? 얘가 늘어날 정도고 얘가 떨어졌는데도 부동산이 그만큼 더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요, MZ세대들 부동산 투자한 거 보면 다 상승률 증여였죠. 그러니까 지금 다 뭐예요? 부자 되려면 부동산 사라. 이 여론조사를 자꾸 만들고 있다. 이런 데서. 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용이해지는 것. 떨어지던 가격도 덜 떨어지게 만들고 떨어지는 가격을 보합이던 가격을 상승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여론조사 해가지고 왜냐하면 부동산은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 심리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죠. 부동산 이렇게 하고 또 지금도 뭐예요? 한탕주의 아직도 남아있어요? 나스닥 선물 이런 고위험 투자들 들어간다. 코인도 투자했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사실 금리가 지금처럼 급박하게 오를 때는 보통은 이제 현금화하고 자산을 지키는 상황이 온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그 환상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손해본 사람일수록.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빅스텝이 역대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뽑을 수 있는 만큼 97년도부터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하 한국은행에서 나온 만큼 최대한 뽑아봤는데 어때요? 금리 상승할 때도 여러 번 상승하면 여러 번 상승했지. 이때가 언제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이죠. 미국에서 금리 막 올릴 때.
그 다음에 뭐 유로존 터지기 직전에 여러 번 상승시키면 여러 번 상승시켰지 빅스텝을 하진 않았다. 반대로 오히려 이럴 때 빅컷 들어가고 심지어는 1%까지 한 번에 내린 적도 있는데 MB정부 때 활성화 시킨다고. 근데 빅스텝은 처음이다. 처음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하 없이 8번이 최대였는데 지금 이미 5번이고 빅스텝 한 번 하면 2번짜리니까 7번이 되는 거예요. 8월엔 당연히 인상할 테고 적어도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짠말 올려도 안 되니까 빅스텝을 역대 최초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막 별거 없다. 자산시장은 계속 오른다.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 결국엔 다시 오른다. 주식은 다시 오른다. 코인 다시 오른다. 이딴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정신 나간 소리다. 결론. 물가 6% 찍으면서 이제 7월 빅스텝은 거의 확정이다. 이게 역사상 최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패, 특히 부동산 불패 심리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인은 망했지만 주식에서는 이제 또 뭐 한방이 있지 않을까, 한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한탕주의가 남아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가계부채 폭등했죠.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는 거의 최고 수준이죠. 앞으로 이렇게 빠른 긴축은 자산시장의 붕괴를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